박말자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남편 오만복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움직여야 깨지 않았습니다.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수원시장 반찬가게까지 걸어서 15분이 걸렸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말자 씨 오늘도 콩나물이랑 뭐 부탁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콩나물 뿌리를 다듬고 물을 썰고 오이를 소금에 절였습니다. 손이 쉬지 않았습니다. 11시 반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 유치원 하원 시간이 1시였습니다. 점심을 급하게 먹고 유치원 앞에 섰습니다. 5살 손주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말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었습니다. 아이에게 간식을 주고 낮잠을 재우고 그 사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만복은 67에 퇴직했습니다. 지금 70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밖에서 돈 벌던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말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말자가 했습니다. 만복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 게임을 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나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저녁 뒤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한번 하자. 말자가 피곤해요라고 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맨날 피곤하네. 부부가 그렇게 사나? 말자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피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지금은 손주까지 돌봤습니다. 말자는 갈등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무겁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저녁이면 눈이 감겼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말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바쁜 거야. 수진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힘드네. 그 말에 말자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밤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만복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시장에 가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하루였지만 몸의 피로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러움도 함께 쌓였습니다. 말자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깊어지자 말자의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다듬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장님이 부축했습니다. 말자 씨 괜찮아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억지로 내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혈압을 재고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예요. 좀 쉬셔야 해요. 말자는 네라고 답했지만 쉴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딸 수진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나요. 나랑 같이 가요. 수진은 엄마 손을 잡고 행정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상담사 김미정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수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장일, 집안일, 손주 돌봄, 남편의 요구까지. 말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김미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상호동에 없는 친밀 요구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둘째, 가사와 돌봄은 역할이 아니라 분담이에요. 기록으로 남기세요. 셋째, 말만이 아니라 결과 조항을 둬야 지속돼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해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정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집에서 써보세요. 가사 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말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해봐요. 안 하면 계속 이래요. 저녁 식사 후 말자는 식탁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가사돌봄 비용 견적서.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쌀 씻기, 반찬 준비, 청소, 빨래, 손주 돌봄. 각 항목의 시간과 시급을 계산했습니다. 합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마지막에 조건을 적었습니다. 생활과 경제 분리, 비동의 친밀 거절 시 대화 중단, 별실 취침, 일정 기간 가사 생활비 분리.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다음 날 저녁 만복이 또 요구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어때? 말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려워요. 만복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그래? 말자는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만복은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견적서? 하지만 항목을 읽어 내려가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농담이지.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만복은 종이를 내려놓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미쳤어? 부부 사이에 이런 걸 내밀어? 말자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만복은 화를 냈습니다.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만복이 뭔가 중얼거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고 손주를 돌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요구는 없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말자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일단 말은 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TV만 봤습니다. 말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복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거야? 말자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신데요? 만복은 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시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장님은 걱정했습니다. 말자 씨 괜찮아요? 푹 쉬어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 있었습니다. 수진이 점심때 찾아왔습니다. 엄마 연락이 안 돼서 왔어요. 말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는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 안 해. 나도 모르겠어. 수진은 부엌에 들어가 국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정복지센터 상담사님한테 다시 가보는 게 어때요? 말자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두 사람은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김미정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자는 지난 일주일을 설명했습니다. 견적서를 보여주고 남편의 반응도 말했습니다. 김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하지만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김미정은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경로당에서 남성 가사 챌린지 프로그램을 한대요. 회장님이 남복수 씨예요. 제가 아는 분인데 연락해 볼게요. 말자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달간 남성 어르신들이 가사 일을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 말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할까요? 김미정은 웃었습니다. 해보셔야 알죠. 혼자 설득하는 것보다 집단에서 하는 게 나아요. 집에 돌아와 말자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만복이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전단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말자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이에요. 남자분들이 가사 일 배우는 거래요. 만복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더 말하지 않고 TV를 켰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끝인 걸까? 답이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만복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경로당 회장 남복수였습니다. 말자 씨, 복지센터 김미정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남편분 모시고 경로당 한번 나오세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말자는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남복수는 웃었습니다. 우리 집도 비슷했어요. 집사람이 쓰러지고 나서야 정신 차렸죠. 만복 씨한테 제가 직접 전화할게요. 같은 남자가 얘기하는 게 나아요. 전화를 끊고 말자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요? 그날 오후 만복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복수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만복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복수, 형이 경로당 나오래? 말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만복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한번 가볼게.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오늘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말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복이 경로당에 나간 건 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든 남복수 회장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만복 씨, 잘 오셨어요. 오늘부터 한 달 챌린지 시작이에요. 만복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나이 남성 5명이 더 있었습니다. 첫째 주는 설거지와 분리수거였습니다.
남복수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릇은 이렇게 헹구고, 플라스틱은 이렇게 분리하고, 만복은 처음엔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거 왜 배워야 돼?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하니 따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만복이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을 너무 세게 틀어 사방에 물이 튀었습니다. 말자는 지켜보다가 천을 건넸습니다. 닦으세요. 만복은 투덜거리며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릇을 씻었습니다. 둘째 주는 저녁 준비와 욕실 청소였습니다. 남복수가 간단한 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된장 한 숟가락, 물 이 정도, 두부랑 애호박 넣고 끓이면 돼요. 만복은 메모하지 않고 외웠습니다. 집에 와서 찌개를 끓였습니다. 간이 싱거웠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만복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만들었지. 말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셋째 주는 손주 돌봄이었습니다. 저녁 목욕과 잠자리 준비. 만복은 손주를 씻기다가 비누가 눈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말자야, 어떻게 해? 말자가 수건을 들고 왔습니다. 물로 헹궈야죠. 목욕을 마치고 만복이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에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 뭔가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넷째 주는 빨래였습니다. 세탁, 건조, 개기까지 전 과정. 만복은 세탁기 버튼을 헷갈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말자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누르고 이거 돌리면 돼요. 만복은 따라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만복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루가 짧네. 말자는 설거지를 하다 멈췄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셋째 주 어느 날 밤 만복이 요구하려다 멈췄습니다. 오늘은 나도 피곤하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말자는 거실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경로당에서 완주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복수가 앞치마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수고하셨어요. 이건 훈장입니다. 참가자들이 웃었습니다. 만복도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남복수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한 말씀씩 하세요. 만복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구를 요구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말자는 뒤에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 됐네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만복이 설거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손주를 재우고 빨래를 넣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밤에 만복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자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말자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알아요. 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이 쓴 글씨였습니다. 앞으로의 약속 서로 동의 없는 요구 금지. 화내며 이혼 말하기 금지. 요구 전에 내일 먼저 끝내기. 마지막에 만복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말자는 종이를 들고 한참 봤습니다.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만복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김치 부침개를 부치는 중이었습니다. 기름이 튀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식탁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최고! 만복은 웃으며 부침개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말자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석 달 전엔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표정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을 끓이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옆에 견적서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매달 업데이트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이었던 금액이 이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분담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말자는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만복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말자는 답했습니다. 시장 가려고요. 뭐 사야 해요? 만복이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무거운 거 들어줄게. 말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시장 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말자만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맞았습니다. 시장에서 물을 고르는데 만복이 물었습니다. 이게 좋은 거야? 말자가 답했습니다. 단단한 걸로 골라야 해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만복이 물을 씻었습니다. 말자는 옆에서 칼질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 손주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평범한 일요일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오후에 말자는 행정복지센터 김미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집 조금 조용해졌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말씀대로 지키셔서 그래요. 계속 가요. 응원합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찌개를 끓이고 말자는 밑반찬을 냈습니다. 역할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았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설거지는 만복이 했습니다. 말자는 손주를 씻기고 잠자리에 뉘었습니다. 밤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이 먼저 말했습니다. 요즘 생각해 봤어. 말자는 차를 내려놓고 들었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했어.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만복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미안해. 이제라도 고치려고 해. 말자는 한참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알아요. 고맙습니다. 만복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어?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다음 주 화요일 경로당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습니다. 가을 김장 일정 및 역할 분담. 남복수 회장이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만복이 손을 들었습니다. 절임은 제가 맡겠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말자는 뒤에 앉아 남편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만복이 말했습니다. 김장 끝나면 우리 둘이 어디 갈까? 말자는 놀랐습니다. 우리 둘이요? 만복이 웃었습니다. 응, 손주 수진이한테 맡기고. 우리도 여행 좀 가자. 말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좋아요. 저녁 식사 후 만복이 설거지를 하고 말자는 빨래를 개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 거실에서 빨래 바스락 소리. 그 소리들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밤에 말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45년 결혼 생활.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나아졌습니다. 존중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만복이 물었습니다. 자, 말자는 답했습니다. 아직이요. 만복이 손을 뻗어 말자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말자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통쾌함은 고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노동을 보이게 만든 일, 말 대신 기록으로 남긴 일, 공동체의 힘을 빌린 일.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존중이 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습니다. 말자는 앞치마를 두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괜찮아. 그 생각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고 거실에서 만복이 식탁을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